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까다로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는 나름대로 수급대로 풀어가기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미국과 디커플링이 좀 되면서 까다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서 시장을 풀어갔는지 리뷰하고 남은 이번 주 금요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생각해보는 시간 순서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 전날 밤 야간 선물은 0.74% 하락 마감 후 나스닥이 반등했었습니다. 나스닥은 장 후반에 4%도 넘게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우리 야간 선물 종가 시점 이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야간 선물보다는 종가보다는 떠서 시작할 수 있었죠. 상대적으로 어제 먼저 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현재 반등 기대감이 우리 또 협상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어, 나스닥에 비해서는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간 선물이. 그래서 오늘 그게 우리 장시간까지도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어쨌든 0.32% 하락 출발한 후에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있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있었죠.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성장률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하되 차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5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잠시 후 밤 9시 15분 우리 시간으로 15분에 금리 결정을 하고요.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은 밤 11시 15분에 있고요. 미국 건축 착공 건수, 허가 건수 발표했고요. 미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SMC가 실적 발표를 낮에 했는데요. 오후 2시 반에 했는데 순이익은 3,616억 대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약 60%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3,456억 대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2시 반 발표 이후에 나스닥 지수와 글로벌 지수 그리고 우리 증시도 해당 시간에 맞춰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후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는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새벽 5시 1분 그리고 컨퍼런스 콜은 5시 45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실적 전망치는 매출 105억 달러 예상하고 있고요. 순이익은 24.7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은 5.67달러, 영업이익률은 2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치입니다. 미국 3월 소매 판매는 어제 발표했었죠. 전월 대비 1.4% 상승하며 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이는 관세부가 이전에 소비자들이 미리 소비를 해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지속적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밤사이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으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도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연준의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강한 노동시장을 이루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일시적일 것이라는 입장과 다르게 관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보다 더 길게 지속되는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증시는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기관들이 풋옵션이 남아있는 게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내릴 때 확실하게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도 중간에 4%를 넘나들 정도로 떨어졌던 것 같고 엔비디아도 10% 넘게 떨어졌다가 막판에 회복하기도 했죠. 풋옵션들이 충분한 지점까지 가서 순간 청산이 일어나면서 꼬리를 달고 강하게 올라왔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다 정리는 안 됐을 거고 얼마나 정리되고 또 오늘 얼마나 청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만기일, 오늘 옵션 만기일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죠. 증시 체크 오늘 증시 우리 증시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은 프리장 초반에는 선물 환매수 우위로 시작해서 신규 매수까지 합쳐주면서 매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환매수만 남기고 선물 환매도로 전환됐고요. 선물 신규 매도로 전환되다가 후반부에 TSMC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은 급격히 선물을 신규 매수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타로 끝났죠. 이따가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라이브 방송 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이걸 다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갭 하락 후 순간 급반등을 보이는 시장에 대항해서, 자 여기죠. 야간 선물이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일단 갭 하락 출발인데 좀 덜 하락해서 출발하긴 했죠. 이때 터닝, 자 V턴 나온 거죠. 갭이니까 V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자 여기에 대항해서 위클리 풋옵션이 가격이 떨어졌죠. 개인들은 장 초반부터 위클리 풋옵션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위클리 풋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파란 선 보이시죠? 처음부터 시작부터 한 1시간 동안 20억 넘게 몰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개인들이 주로 파고든 위클리 옵션은 325 위클리 풋옵션으로, 오늘 325 위클리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산다면 그거는 매도하기 좋은 옵션물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 개인들이 다 털고 나갈 때까지. 그래서 325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개인들이 이걸 내내 사들이는 거예요. 아침부터 쭉 사들입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과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지금 로그 차트 걸어놔서 그렇습니다. 로그를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침부터 개인들은 325 풋 타겟을 잡고 굉장히 많이 사들입니다. 1.0 이상, 1.5 요 사이부터 포착이 됐어요. 개인들 갑자기 사들이네? 무슨 일일까? 하방에 배팅하는구나. 개인들 하방 배팅에 몰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매력적인 거, 이걸 그냥 매도하는 거죠. 개인이 매수한다면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는 반대로 매도를 했을 거고, 같이 거기에 편승하면 내가 가고 싶은, 내가 수익 나고 싶은 포지션을 외국인과 기관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나의 편, 그리고 외국인도 내 편, 금융투자도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완전히 몰린다. 그럼 나는 그거 반대로 매도한다. 이 전략이 통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네이버 카페 매매일지를 보시면 오늘 그 325 위클리 풋옵션을 매도하신 분께서, 자 우리 차미남님이죠. 오늘은 차미남님께서 이 매매일지를 카페에 보시면 매매일지 4월 17일 목요일 위클리 매매일지 올려주셨죠. 네이버 카페 직접 들어가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 장 종료 이후에 오후 4시 반까지 혹은 뭐 5시까지 시간 된다면 오후 5시까지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이 매매일지, 오늘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상세히 적어주시는 일지를 함께 분석하면서 공부하고 점검할 포인트 잡고 또 매매에 뭐 도움 드릴 수 있는 어떤 거든 언급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거 계속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어떻게 매매할지 충분히 또 반영해서 아침에 풀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까다롭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짜 잘하시는 우리 카페의 거의 탑 트레이더 해리 이세님도 오늘 손실 마감을 보셨는데 내일 장중에 함께 확인해보려고 해요. 오늘 미처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 여기 세 분은 점검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장중 라이브 방송 점심시간 전에 오전 11시 반 이후 정도에 같이 함께 확인하고 점심시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미남님 글을 보면은 딱 그 325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325 위클리 풋매도가 매력적이겠구나 바로 캐치하셔서 연습하셨죠. 이렇게 옵션 연습, 아직 옵션 연습 단계이시니까 325 풋매도 한번 해보셨습니다. 옵션 매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개인들한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난 그렇게 배웠는데 수익은 제한적이고 손실은 무제한이라고 하던데, 당연히 그냥 막 쓰면은 엄청나게 위험하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누차 이 비유를 드렸는데, 똑같은 식칼은 누군가에게는, 요리사에게는 훌륭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 도구가 되는 거고, 범죄자한테 주면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험한 건 맞지만 잘 쓰면 적재적소에 적시에 잘 쓰면은 시적절하게 잘 쓰면은 그것만큼 또 내 수익을 시간이 도와주고 외국인이 도와주고 기관이 도와주는 것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같은 날 오늘 수급을 확인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원웨이성 장세가 펼쳐지고 확장형 장세가 펼쳐질 때는 당연히 건들면 안 되죠. 건들더라도 반대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반대쪽으로 하면은 사실 비효율적이죠. 순방향을 태울 수 있는 날에는 반대 방향으로 옵션 매도는 물론 먹을 수는 있지만 100%로 한정됐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긴 하죠. 그래도 그건 가능하죠. 근데 역방향으로 그 순방향을 타는데 그 방향의 손실을 보는 옵션 매도 포지션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0% 무한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날은 안 해야죠. 그런 날인 건 어떻게 하는데요? 그 수급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수급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변화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 저 라이브 방송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잡아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에도 중요한 거 언급드리고 있고 또 자세하게 또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혜원 교육반을 통해서 제가 장중에 계속 정리해드리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보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남들은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만 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구간에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중에 대응 방식을 잘 확인하면 대응 방식을 기준을 만들고 대응하면 되는 거죠. 다만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오버나잇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장중의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어서 개인들은 어쨌든 그 325 자, 여기서 먼저 카페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지금 처음 들으셔가지고 카페가 있어? 검색해볼까? 하셨던 분들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유튜브 댓글 지금 이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공지사항 올라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안내 메시지 있어요. 그 안내 메시지 글 보시고 신청 접수하셔야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개인들은 위클리 풋옵션 325로 집중을 하는 모습을 아침부터 보여줬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325 위클리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되었던 거죠. 결과도 0으로 마감했죠. 결국에는 어떤 구간에서 진입을 했든 간에 100%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옵션물입니다. 변화 포인트가 딱히 나오진 않았어요. 수급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325 위클리 풋을 포기하고 돌아서면 같이 매도 포지션도 풀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최대한 꾹꾹 눌러준다. 그래도 결제 전에 한 0.1 언더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아무래도 혹시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출렁이면서 나스닥과 함께 천천히 시장은 우상향을 보이면서 개인의 위클리 풋프리를 빼던 증시는 326 정도를 체크한 점심시간, 자 여기 요쯤 돼서 점심시간대쯤에서 갑자기 나스닥과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스닥과 함께 천천히 우상향하던 개인 위클리 풋프리를 빼려고 천천히 우상향하던 이런 증시가 갑자기 점심시간 들어가니까 꺾였어요. 이 당시에 나스닥이 꺾인 것이 아니라 나스닥은 그 시기에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자, 보시면 나스닥 선물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자, 12시. 자, 여기 12시 요 시간입니다. 올라가고 있었죠. 자, 분명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꺾였습니다. 디커플링 된 시간이 1시간 정도 발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조금 까다로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위클리 풋 개인들 몰리고 어제처럼 위클리 콜에서 역전 현상 일어나지 않고 어제 리뷰 영상 보신 분들은 어제는 개인들이 위클리 풋으로 시작했다가 위클리 콜이 역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시세가 꺾였죠. 흐름이 꺾였죠. 하락장으로 연결이 됐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죠. 개인 콜이 어떻게 위클리 콜 차트, 풋 차트 이렇게 됐는데 풋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금액도 유지되고 있었고 계약수 보시면 만기 날은 금액은 10억 이상만 보고 계약수 본다 말씀드렸죠. 개인들 여기 보시면 계약수 안 빠집니다. 안 빠지잖아요. 3만 계약
안 빠지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콜은 어때요? 위클리 콜 차트 보시면 개인 어때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말아버립니다. 보시면 파란 선 보세요. 이거는 아까는 위클리 풋, 이건 위클리 콜이잖아요. 개인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해봐야 5천 계약 정도, 6천 계약 이 정도밖에 안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하루 종일 풋옵션 우위에 개인들이 있었다. 계속 풋옵션만 사들고 있었다. 콜을 사지 않았다. 풋만큼 역전이 안 됐다. 역전될 만한 환경도 아니었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우상향할 기조를 보일 수 있었다. 혹은 우상향에서 버티는 기조라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랑 다르게, 전일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 1시간, 점심시간 1시간이 까다로웠던 겁니다.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좀 나았을 텐데 나스닥이 올라가는 마당에 거꾸로 갔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어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라이브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여기 출렁이면서 나스닥과 함께 천천히 우상향을 보이면서 개인의 위클리 풋프리를 빼던 증시는 326 정도를 체크한 점심시간 동안 갑자기 나스닥과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내려오는데 이때가 해석적으로 난해한 시기였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개인의 위클리 풋 자, 텔레그램 참조, 먼저 텔레그램 써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먼저 보시고, 자, 그때 요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1시 48분의 글이네요. 오늘만 놓고 본다면 아래처럼 개인은 풋옵션 중심 매수가 확실합니다. 그쵸? 풋옵션이 분명히 많았던 거 맞잖아요. 3만 계약 대 2천 계약 이랬으니까. 그러나 시장이 꽤나 올라간 뒤부터는 어제까지 콜이 많았던 개인들이었기에 어제 리뷰 영상에서 개인들이 위클리 콜 많았던 거 언급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뭐예요? 콜옵션이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오늘 풋옵션이 하도 많고 얘들 콜을 녹았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럼 뭐예요? 오늘 당일 포지션이 얘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제 콜 좀 합쳐놓으니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만 놓고 보면은 얘는 밑에 포지션은 오늘만 놓고 보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제까지 콜이 많았던 개인들이었기에 그 어제까지의 누적 콜을 살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당일을 따지다가도 당일 위클리 콜이 개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녹이는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이 넘어가면 누적 포지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월물은 외국인이 선물을 잘 사들이지 않고 있고 월물 옵션 양매도이며 오늘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월물 옵션 양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죠. 프로그램은 매도이고 프로그램 오늘도 마이웨이 매도였죠. 투신은 반대로 매수이고 또 이게 또 섞였어요. 투신 장중에 매수에 이게 상세 처리가 서로 되고 있고 즉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까다롭긴 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점심때 나스닥과 동조화되지도 않았다. 디커플링 됐다라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좀 까다로웠으나 풀어보자면 누적 개인 콜 때문에 그거 합쳐보니까 이렇게 개인들 콜이 살아나가는 시점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이제 좀 속도 조절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녹이고 나니까 이제 또 뒤에 올라갈 힘이 생기죠. 계속 개인들 위클리 풋옵션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이 사들였고 마지막까지 위클리 풋 차트 보시면 마지막까지도 계속 325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325 계속 사들이면서 후반부까지도 점심시간 이후로도 그래서 누적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풀어보면 오늘은 개인 정리해보면은 개인의 위클리 풋 특히 325 풋의 프리를 빼도록 상승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한 뒤부터는 어제까지 누적된 개인 위클리 콜도 신경 쓰면서 갈 필요가 있기에 점심시간에 슬쩍 힘을 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한 2시 정도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2시 반부터 다시 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325 위클리 풋프리를 확실하게 녹여버렸죠. 이제 0에 가깝게 진행을 시켜버린 거죠. 이때는 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는 엔비디아와 ASML이 하락세를 키웠다면 어제 ASML 실적 발표 이후에 2시 이후에 하락했죠. 오늘은 TSMC가 마지막 상승세를 키우면서 위클리 풋옵션 개인을 확인 사살하며 마무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결제 시에 조금 내려온 것은 역프리도 있었고 좀 제외된 내용이고요. 제외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막판에는 TSMC 효과로 선물 신규 매수세를 늘렸던 외국인은 만기 결제 시 전후로 당일 신규 매수한 물량을 모두 되돌려 놓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45분, 3시 45분 종가에는 신규 매도 베팅까지 700억 이상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추가하고 끝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무슨 말이에요? 선물. 자, 선물 외국인 차트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TSMC 실적 발표 되면서 사들였죠? 신규 매수 포지션으로 사들여서 미결을 높였는데 그거 던지고 끝났습니다. 네, 그거 던지고 끝났어요. 던진 것도 모자라서 신규 매도 배팅까지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외국에는 오늘 결국에는 TSMC 가지고 단타 쳤습니다. 자, 매수해서 매도하고 끝났어요. 단타 쳤어요. 그리고 매도 더 늘렸습니다. 누적 매도 4조 원 정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양봉으로 올라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환매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환매수 물량이 미세하게 있지만 신규 매도가 더 많게 끝나면서 상세 처리되는 걸 계산하면 결국에는 매도를 더 늘리고 끝난 거죠. 왜 그럴까? 외국인들은 왜 자꾸 지금 같은 반등에서도 환매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6월 만기까지. 6월 만기 심지어 대선 이후에요. 뭐 대선 때문에 그런 걸까? 아니면 그 중간에 뭐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환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분명히 우리는 반등 추세대로 투심이 살아나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도, 특히 이렇게 양봉을 보이는 때에도 잘 환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는지,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환매수를 보이는지, 매도한 금액에 비해서 왜 이렇게 반응이 약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외국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왜 환매수 안 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야겠죠. 모르죠. 우리는 그냥 추정해볼 뿐입니다. 6월 만기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리스크가 과연 외국인이 생각하는 리스크가 뭐가 있는 건지 하나하나씩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저는 요런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약간 비유를 마라톤에 조금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라톤 할 때 어떻게 돼요? 도로를 쭉 뛰죠. 도로를 뛰다가 이제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에 트랙을 돌면서 끝나잖아요. 그쵸? 도로를 뛰는 동안에는 이거 한참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만년 우승했던 우승 후보 외국인이 늘 우승을 했던 선수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도로를 달리는 동안에 한참 뒤쳐져 있어. 심지어 3월물도 롤오버를 하면서까지도 손실을 끌고 왔었죠. 900억 이상의 손실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6월 달에 지금 그걸 덮어도 모자란데 지금 또 그때 90일 트럼프 관세 유예 뜨면서 지금 꼬였단 말이에요. 한참. 갑자기 급반등되면서 매도 포지션 딱 쌓아놨는데 갑자기 그 익절도 못하고 급반등했으니까 또 꼬였잖아요. 지난번에 공매도 긴급금지 때와 밸류업 나왔을 때처럼 또 스위칭을 할 건가 고민을 할 때 지금 스위칭하러 가는 그런 과정도 아예 없습니다. 스위칭 하려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작년 8월 달에 급락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할 때보다도 지금 환매수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382 정도 회복하면은 외국인들 한 1, 2주 환매수 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도 시작을 안 한 것 같아. 제대로 순간 반응만 보였지. 아직까지 물론 뭐 당장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또다시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야겠죠. 어쨌든 마라톤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완벽하게 우승, 실력이 월등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참 뒤쳐져서 달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쳐져서 달리는 거예요, 외국인이. 뭐하지? 사람들 다 의아해해요. 쟤 우승 후보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뒤쳐져서 달리지? 왜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 이런 거예요. 이거를 서둘러서 지금 따라잡으려고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매수를 해야 이게 따라잡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 외국인 또 그냥 이대로 지는 거야? 얘 이제 실력이 없어졌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작년 12월 이 트랙에 들어와가지고 역전을 했죠. 남들 트랙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쭉 달리더니 트랙 와가지고 역전을 해버렸죠. 언제? 12월 9일. 제가 계속 누차 설명을 드렸던 그때 연결 선물 보시면
요때죠.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롱 포지션으로 이날 12월 9일 1000억 정도 밀려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3일 스퍼트 올리면서 329 설마 가겠어? 했는데 진짜 보냈어요. 외국인들의 손익분기 라인 329. 그때 계속 손익분기 라인 계산해가지고 언급드렸던 때에 설마 329 가겠어? 15포인트나 남았는데 근데 3일 동안 1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314에서 329까지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억을 플러스 90억인가? 바꿔놓고 끝났죠. 어쨌든 플러스 전환해서 끝났죠. 마지막 트랙에 와가지고 스퍼트 한 거예요. 남들 트랙 왔을 때 쭉 달려가지고 역전시켜버린 거죠. 외국인은 이랬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건가? 6월달 가가지고 혹은 5월달에 5월에 6월에 뭘 하려고 하나?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이 가진 카드가 뭘까? 생각하는 점이 뭘까? 우리는 계속 신경 쓰면서 혹시나 모를 변수에 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상승을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저러고 있고 프로그램은 오늘도 2251억 매도예요. 뭐 언제까지 매도하는 거야 프로그램? 물론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프로그램 매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공매도가 있었던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연속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너무 연속적입니다. 프로그램에는 지금 뭐가 입력되어 있는지 지금 이렇게 연속 매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보다 누적으로 더 매도를 많이 했던 시기는 근래에 21년 고점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정말 대량 매도를 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대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환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환매수를 대량 매도 해가지고 환매수 이 정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부터 시행했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들 프로그램 이렇게 23조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어디서 환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25년도 혹은 26년도까지 끌고 가면서 이 지점에서 프로그램은 환매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요. 지금은 모르죠.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돼봐요. 프로그램 갑자기 환매수 하면서 외국인도 장악하면서 환매수 가져가. 개인들은 계속 야 떨어지면 사면 되지. 우리 장도 그렇고 미국 장도 그렇고 떨어지면 사면 돼. 사면 이기는가 지금 이런 마인드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중에 그걸 그렇게 쉽게 풀어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의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안 보이죠. 시간이 가야 보이는 거지.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끝자락에서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삼성전자 언급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거 고가에서 이제 56.4% 외국인 비중이 49까지 빠질 것 같은데 슈퍼개미가 6, 7천억 산 것도 있는데 이거 빠지는데 빠지네? 개인 슈퍼개미 수익 줬는데도 안 파네? 빠지겠네 라고 오로라바에서 계속 가는 거 보면서 빠지겠네 계속 말씀드렸죠. 빠진다 위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잠깐 제가 말문이 막혔던 때 언제예요? 이날 종가. 야 어떡하냐 삼성전자 69,000원을 깨고 끝내네. 이거 공간 열리는 건데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때가 언제입니다. 작년 8월 9월 작년 8, 9월 그 전에 계속 유심히 방송을 들으셨고 리뷰 영상 공부하셨던 분들은 특히 그때 정혜원이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제가 그 강조했었으니까 69,000원 깨면 삼성전자 공간 열린다. 이거 그래서 좀 심각하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을 잠깐 못 잊었다. 이거 깨지는데? 하면서 공간 열린다. 그때가 여기였거든요. 69,000원 여기잖아요. 떨어진다고 받으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데? 제가 계산하면 54,000원이었습니다. 맞죠? 54,000원이라고 언급드렸었어요. 지금 54,000원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만들고 있죠. 54,400에서 최근에 5만원대에서 69,000원에서 54,000원 큰 거예요. 15,000원이잖아요. 공간 여기 빠지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해야 됐던 거고 담보대출권도 있으니까 오너들의. 그러면 얘 지금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지금 완전히 급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월봉으로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382, 68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잖아요. 7만원 회복 못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장기적으로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무조건 떨어진다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단타는 가능하겠지만 그쵸? 확인이 돼야 돼요. 이거 다시 회복되는 그 기조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기본 피보나치 반등 수준에도 못 미치거든요. 382도 안 왔단 말이에요. 23.6짜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 그냥 묵직한 공 떨어뜨려도 저 정도 반등은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모른다. 월봉으로 장기 침체 들어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어떻게든 매도 포지션을 누적해서 그거를 한번 진행시켜 보려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자꾸만 그거를 실패했을 뿐이죠. 여러 번에 걸쳐서 실패했죠. 작년 23년 공매도 긴급금지 때 한 번 실패하고 밸류업 때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저기 8월 달에 한번 성공하면서 내려오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럼프 90일 유예로 실패하고 여러 번 지금 실패하는 포지션인데 외국인들 끝까지 고집하고 있단 말이죠. 한 번은 마지막에 큰 걸 가져와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시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길어지면 계속 그러면 못하나요? 아니요. 그 구간마다 베어마켓의 랠리 구간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긍정적인 구간으로 보고 또 매매할 수 상승 구간으로 보고 매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단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틀어지면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데이데이 하시는 파생 트레이더 분들은 그날 판단하고 그 시기 흐름 판단하고 변곡 구간 판단하고 해서 하면 되죠. 변곡 구간 판단 잘 하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에서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구간 하락할 때 하락만 하나요? 아니요. 그럼 그런 구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수급 환경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매도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겠죠.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요. 아직 수급적이든 기술적이든. 자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지나고 나니까 보이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 69,000원 깨는데 무슨 54,000원이야 한참 남았는데 라고 당시에 생각하셨던 분들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공간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공간 열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진짜 공간이 열리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드립니다.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아드리죠. 어제도 어땠습니까? 코스닥 전제 조건 달아드렸잖아요. 어제 꺾인 거 오늘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공간 열린다. 어땠어요? 회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자리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타이트한 거예요. 그 윗자리가. 코스닥은 제가 과거에 여기서 언급을 드렸었죠. 코스닥 공간 열리는 거 언제 말씀드렸었죠? 여기. 자, 여기 빗가 깨질 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공간 열리겠는데? 여기로 열리겠는데? 언급드렸던 때입니다. 자, 여기 확대해서 보면요. 코스닥 공간 열리겠는데? 조심하셔야겠는데? 이거 공간 열리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쭉 떨어졌죠. 그때 8월장 전이에요. 7월달입니다. 6월, 7월, 6월, 7월, 6월달. 코스닥. 그 다음에 공간 열렸죠. 그 다음에 변곡 구간. 이런데 여기 코스닥 변곡 구간인데요. 다 리뷰 영상에서 라이브 방송 실시간으로 다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중요한 구간들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돌파인데 말씀드렸던 때거든요. 여기 중요한 자리 돌파했는데 일단은 더 보내겠네. 어디까지? 여기 변곡 구간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 다 정리해드리면서 왔던 거예요. 우리는 큰 흐름의 수급과 어떤 해소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되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되 구간에 따른 움직임을 이용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롱 포지션은 지금 길게 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구간만 활용해야지. 대세는 현재 7월부터 꺾인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해소가 될 때까지는요. 자, 그렇게 넘어가서 보시고 또 미국장은 사실 베어마켓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조금 더 가야 되지만 그래도 21, 241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 상태에서 힘이 계속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 고려를 해야 되고 수급적으로도 서학개미가 너무 많이 미국 주식과 ETF 상승 롱 포지션에 대한 ETF를 너무 많이 바닥에서부터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믿고 있는 것들이 수급적인 악영향, 수급적인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 오늘 밤 미국 증시를 움직일 주요 요인들입니다. 4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기관 풋옵션
뭐 엔비디아 풋이나 주식 풋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의 풋옵션 잔량 어제 4% 넘게 떨어졌을 때 돌리면서 해소되지 않았던 남은 물량에 대해서 청산 여부에 따른 변동성 생길 수 있고요. 금요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오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새벽 자정 넘어서 0시 45분에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장중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SNS 체크를 해야겠죠. 물론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관여를 할까 싶어요. 뭐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옵션 만기일까지 건드릴까 싶긴 한데 또 모르는 거죠. 트럼프 성향상 주말에 얘기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는 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결제 싸움 진행 과정인데요. 2시 17분, 2시 45분 동시호가 이렇게 3개 나눠서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개인 위클리 풋이 위클리 콜에 비해 금액,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적당히 올라간 지점에서는 누적 개인 위클리 콜로 인해 추가 강력 상승에 제한한다고 설명드렸던 거죠. 그리고 2시 반에서 3시 TSMC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 이후에 컨센 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상승 쪽으로 발생한 거죠. 시간에 한 TSMC 한 3% 올라왔나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325 풋을 녹이는 과정. 이거 개인 중심 매수 계속 개인들 붙들고 있었던 거 결국에는 0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외국인이 327.5에 마지막에 좀 단독 배팅을 좀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중심 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외국인과 금투 기타 법인이 개인 걸 다 뺏어갔던 325 위클리 콜이 결국에는 낮은 가격 0.4 정도까지 떨어졌었나요? 그게 1.3으로 결제됐고 2.0까지 2.0 이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325 위클리 풋옵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후반부에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0.36까지 빠졌었네요. 요게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개인 거 그냥 뺏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외국인 금투 기법이 나눠서 사들이면서 그리고 나머지 반대쪽에 개인들 계속 붙들고 있는 325 위클리 풋 녹였고요. 0까지.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들은 8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들은 당일 위클리 풋 옵션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서 15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가 7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면서 개인의 15억은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체크 간단히만 할게요. 복습입니다. 계속 복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봉 체크. 전일 음봉을 덮은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여기 이 음봉을 전일 음봉을 거의 덮으면서 반등에 성공했죠. 그래서 하락세로 전환은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자, 이거 다 지켜냈기 때문에 일단 하락세로 전환은 막아냈어요. 그러나 음봉을 모두 덮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고가 덮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쓱 빼버렸죠. 그러면서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 밤 나스닥의 영향권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밤사이 나스닥이 중요해졌죠. 하루 더 안착하면 반등 투심상 시장이 강한 악재에 노출이 되지만 않는다면 50%에서 61.8% 다시 단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갭 하락 출발해서 만약에 내일 갭 하락을 출발하게 된다면 갭 상승이나 뭐 보합 정도를 못 지키게 된다면 좀 위험해져요. 오늘 양봉 몸통의 중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382 부근, 즉 오늘 시가 부근 그 정도 부근을 이탈한다면 꺾인 것으로 보고 4월 8일 몸통 여기 지켰던 경계 라인을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간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지를 이제 그 다음 체크사항으로 가는 거고 저기 뚫기 시작하면은 저점 체크죠. 오히려 저점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제는 그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23년 8월에서 10월 공매도 긴급금지로 급등이 나왔던 그 시기의 흐름과 흡사해지고 있는 형태. 자, 차트 볼게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환매수가 외국인들이 약했던 때예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누적시켜 왔다가, 자 여기서 이 만기 9월 만기 때거든요. 9월 만기 때 외국인들이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매수하면서 돌렸다 다시 매도를 시작할 때예요. 매도를 시작해서 여기 4조 원 이상, 지금처럼 4조 원 이상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누적시켰어요. 저 구간 동안. 심지어 여기는 환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이랑 되게 닮았어요. 외국인들 4조 원 여기까지 매도하는 과정에 여기서 일부 좀 줄이긴 했지만 환매수하면서 조금은 줄였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자, 피보나치 여기 연결해 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 고점부터 여기 저점까지 피보나치 연결 잠깐만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연결해 보면 딱 382까지 갔습니다. 물론 지금이 더 세요. 지금 50%까지 갔잖아요. 근데 618까지도 같은 관점이에요. 이때도 618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환매수가 외국인들이 더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못 갔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누적시키고 있던 때 382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추락을 시켰을 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이날 말씀드렸죠. 이거 저점 깨러 가는 거다. 외국인 누적 상태를 봐라. 이거 깨는 거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얘 밑꼬리다는 강한 날도 이거 속지 마시라. 외국인 환매수 안 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다 여기 영상 다 나와 있으니까, 리뷰 영상 저 때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이날 체크해 보시면 언급 드렸을 겁니다.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더 내려왔죠. 저는 이때도 아직 외국인들 환매수 안 했다. 아직 물갈이 안 했다. 외국인들 아직 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내리고 이번에 외국인들 밑에서 물갈이 거의 다 됐다. 4조 원, 5조 원 일이 매도하고 있으니까 조금 얼마 안 남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나온 거죠. 네, 변수가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갑자기 웬걸 우리나라만 갑자기 공매도 긴급금지를 확 때려버리니까 일요일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외국인도 황당하죠. 매도 누적시켜서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스위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쇼커버링 하면서. 그래서 화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스위칭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같이 땡겨버렸잖아요. 그러더니 다시 때려버리잖아요. 개인들 완전히 혼동을 줘버렸잖아요. 이때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막 하면서 스위칭한 다음에 땡겨버린 다음에 눌러버렸잖아요. 다시. 이때도 매도가 수조 원 나왔습니다. 4조 원. 근데 이번엔 또 밸류업까지 또 간 거예요. 외국인 뭐야? 2번이나 당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나요? 아니요. 외국인들은 한 번 8월 달에 크게 승리를 했었잖아요. 한 번에 3천억을 그냥 벌어들였잖아요. 그때. 무슨 말이에요? 저렇게 실패를 하면 한 방에 가져온다라는 걸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것들을 반복해 왔었고, 이건 근래 한 2, 3년 정도의 내용을 계속 복습하는 거고요. 장기간까지 계속 복습하면은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가장 근래에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실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제 침범하기 시작하면은 저점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4월 8일 침범하기 시작하면요. 물론 건드리면서 가겠죠. 한 번씩 걸치면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대비들도 생각을 한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우리는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206만 주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신청한 것을 오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59,000, 57,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보는데 오늘 54,000에서 54,400 싸움으로 시작했는데 지지를 받나 저항으로 바뀌나 대결 구도 보자 했죠? 네, 지지받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54,000에서 54,400 체크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탈하면 53,000, 돌파하면 55,700. 다음 주까지. 외국인 수급은 선물 마지막에 신규 매수했던 거 다 뱉어내고 또 매도로 돌리면서 환매수만 조금 남아서 20억 매도로 마감했고요.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어디요? 직전 환매수 구간 여기를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 기존의 3월물 갖고 왔던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3조에서 4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밑에서 속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언제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외국인들 시간 여유 많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2251억 또 매도했어요. 마이웨이 또 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매도를 많이 하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22조 6081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보합 마감하여 1418.8원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414억 매수를 했습니다. 소량 매수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7.63% 하락한 24.59로 마감했고요. 20포인트 위기 때문에 그 위는 고변동성 장세에 해당됩니다. 하루 진폭 평균 이상 나올 가능성이 하루 진폭 자체가 과거의 평균 이상을 계속 넘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3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 6포인트 그 이상 장중 출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요즘은 야간에도 막 5포인트 이상 막 기본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어제도 5포인트 움직이고 지난번에는 막 10포인트, 15포인트 야간에 움직이기도 했잖아요. 야간 변동성도 너무 커가지고 밤 사이에 아주 진짜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간에 계속 신경 쓰이죠. 요즘 변동성이 하도 크니까 얌전하질 않으니까. 진폭 높은 시기입니다. 변동성 지수 올라와 있고 옵션의 기대치가 높은 시기예요. 자, 어제 내용에 좀 부연했는데 관세 우선 협상 대상국에 든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붙어 있는 상태지만 협상의 난항을 겪는다면 기대감이 빠지는 것도 클 수 있습니다. 그나마 트럼프의 SNS에 몇 차례 언급된 일본이 선례를 남겨준다면 상황은 좀 더 나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뀌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려 사항이죠, 이거는. 물론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대선 일정도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최상목 부총리가 급하게 하지 않고 다음 정권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상 속도를 늦추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가 높은 구간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상황에 따라 그걸 역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일단은 지키고 있어야 다음 기회도 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텔레그램 정회원 어떻게 받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스타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더러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 계속 풀어드립니다. 장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여기만 확인하시면 그래도 매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 정도로 짚어드리긴 합니다. 오늘 포인트 지금 무슨 매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리딩이잖아요. 리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실시간으로 장중에 라이브 방송은 별개고요. 말은 계속 하더라도 제가 말을 안 하는 시간에는 요거 타이핑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고 말한 내용도 업데이트 해드리고 말하지 않은 것도 계속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자료들도 공유해드리고 그런 교육반이고 학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와 오늘 다른 점이 있다. 개인 위클리 풋을 개인 콜이 들어오면서 역전을 시켰는가의 여부. 어제는 콜이 더 많아졌기에 하락 전환을 확대했던 거고 오늘은 콜이 슬쩍 들어왔어도 오타네요. 풋을 다시 늘리고 역전이 안 되었기에 만기를 맞아 풋프리를 빼는 게 더 중요해진 시장은 점심시간 이후로 추가 상승이 유리하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렸죠. 개인 풋매수 메인 타겟은 매도하기 좋은 게 만기의 특징이다. 이거 325 풋 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후반부에.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나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시간대마다 업로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 파생 매매하는데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 잡고 싶다 하시면 문을 두들기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밑에 텔레그램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미국 4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음 주부터 다시 큰 변동성이 부활하기 쉬우니 크고 작은 진폭에 유의하며 함께 수급을 해석하며 시장을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